네, 안녕하세요. 붐재영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룸으로 인물 피부 보정을 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업을 할 때 색이나 빛에 대한 보정은 라이트룸으로, 그리고 인물 피부 보정이라든지 성형, 아니면 뭐 각종 필터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그런 세세한 작업은 포토샵,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취미로 사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게시판에 보니까 라이트룸을 처음 써봤어요 라고 K200D 이용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라이트룸 가지고 피부 보정하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물론 편하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은 라이트룸 하나만 가지고 피부 보정을 못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좀 안 좋은 그런 샘플 사진이 필요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저죠. 네, 접니다. 그래요. 그리고 피부 보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피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찾아내서 그 단점에 맞는 각각의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을 해주고, 솔루션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고, 안 보이게끔 그 단점을 숨기는 보정을 해줘야 이 인물의 피부가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봅시다. 자, 1대1 100% 확대입니다. 웬만한 피부 보정은 100% 확대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100% 확대를 해서 세세하게 해줘야 나중에 이렇게 리사이즈를 한다든지, 나중에 다시 축소를 해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피부 보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얼굴에 점이 많네요. 점이 많고 볼에 흉터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전체적으로는 붉은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모공이라든지 수염 자국도 역시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으로, 어떤 순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게 또 중요한데, 디테일한 순으로, 단점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걸로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게, 물론 모공이 제일 작긴 하겠지만은 모공은 피부 전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이따가 큰 피부 보정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보면은 점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흉터, 물론 점과 요런 여드름 자국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점과 흉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공, 피부 전체적인 그 질감을 보정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피부의 톤, 이 약간 붉은기가 도는 피부의 톤에 대해서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가 되겠죠. 점, 흉터, 모공, 피부톤. 제 얼굴 가지고 그러니까 좀 기분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네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점부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마부터 시작할 건데요. 보면은 여기에 얼룩 제거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이트룸이 이 주변에 가장 비슷한 질감을 찾아서 콕 하고 이 부분을 대체를 해주게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하지만 요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추면은 다시 점이 보이죠. 불투명도를 높이면은 다시 점이 감춰집니다. 그러면은 요 기능 가지고 한번 점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클릭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봐가면서 지금 요 정도의 질감이 제일 자연스럽네요. 이렇게 좀 겹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요, 지금 휠 돌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휠을 돌리면은 자, 이렇게 브러쉬의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자, 점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냥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하지만 여기서 쭉 찾아서, 전 여기 이 부분의 질감이 좀 전에 그 점이 있는 부분의 질감과 가장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점이 맞네요. 어쩌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놔주신 거를. 자, 그러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있고요. 이거는 브러쉬 사이즈가 좀 작아야겠네요.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작업 이렇게 클릭 한번 한 후에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여기도 없애야겠고요. 뭐 요정도로 해두죠. 더 이상 일단은 제가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저한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볼에 있는 요 흉터는 조금 많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도장 툴을 이렇게 쭉 그어서 해도 되는데 라이트룸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찍어줘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좀 크게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줄여서, 자, 완료를 누르면은 점이 많이 없어졌죠. 이전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에 점들이 상당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 쉽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점과 흉터를 지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공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모공을 없앤다라는 것은 피부의 질감을 좋게 한다. 그러면 피부의 질감을 좋게 한다라는 건 또 뭐냐? 한마디로 피부를 흔히 뭐 그런 얘기하죠. 얼굴 피부 뭉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얼만큼 적당하게 뭉개느냐가 자연스러운 보정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뭉갠다라는 거는 요런 선들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마에 있는 잔주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잔주름의 경계가 흐려지면은 피부가 좋아 보이겠죠. 그렇다면은 부분 대비가 줄어들고 대비도 좀 줄어들면은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전체 사진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하지만 피부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쓰면 되느냐? 여기는 조정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니까 이런 메뉴들이 많이 생겼죠. 이 얘기인즉슨 포토샵에서 뭐 아래 레이어에다 작업을 해놓고 위에 레이어를 갖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칠해서 뒤에 부분만 나오게 하듯이 라이트룸의 이 조정 브러쉬는 그냥 요 칠한 부분이 조정 브러쉬로 칠한 부분이 그런 여기에 설정해준 그런 설정 값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칠한 부분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명하지 않아야겠죠. 피부니까 좋은 피부니까 이런 주름들이 선명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색의 대비도 조금 줄어들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대비인데 부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올려주면은 질감이 되게 필요 이상으로 살아나게 되고요. 내리게 되면은 아까 같이 뿌연 사진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내려주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지금은 강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조금 과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대비 부분 대비와 부분 대비 그리고 선명도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플로어라든지 페더 같은 경우에는 요 끝에 테두리 보이시죠? 브러쉬를 보면은 브러쉬의 테두리, 그러니까 주변에 번지는 정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붓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진하게 적용을 할 것이냐 이 정도로 조정을 하고 슥슥슥슥슥슥 적당히 칠해줍니다. 칠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점이 생겼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여기가 내가 지금 칠한 부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는 이마까지는 괜찮은데 머리카락엔 들어가면 안되겠죠. 그럴 때는 지우기 요거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한번 쓱 문질러 주면은 네, 지워졌네요. 그리고 이 라이트룸의 조정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내가 칠한 게 조금 삐뚤게 뭐 이렇게 칠하다가 이쪽으로 좀 나갔다고 하더라도
얘가 알아서 이 경계선을 찾아서 색을 칠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칠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데 편하다라는 점, 그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매력 포인트인 코, 흔히 코봉이라고 놀리는 코가 되겠습니다. 코도 칠하고 볼도 칠하고,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줄여서 안경 안쪽도 좀 칠해주고요. 안경을 칠하시면은 이제 안경이 뿌여지기 때문에 여기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브러쉬질을 세심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완료를 누르고 볼게요. 브러쉬가 얼마나 적용됐는지. 네. 이쪽이 좀 덜 칠해졌네요. 새로운 브러쉬를 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릭해주고 칠해줘야 기존 브러쉬랑 같은 영역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선명도를 죽이고 뭐 이거저거를 했는데도 딱히 뭐가 안 살죠. 그러면 부분 대비를 좀 더 많이 죽이고 선명도를 좀 더 죽이겠습니다. 대비도 좀 더 죽이고요. 이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겠는데 저만 알겠나요? 조금 브러쉬질이 모자란 것 같아서 다시 좀 칠하겠습니다. 조금 과할 수 있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좌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일단은 완료가 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원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본이랑 비교하니까 확 티가 나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눈 밑 부분이라든지 코 있는 부분이라든지 말 그대로 선명도를 갖다가 떨어뜨리고 부분 대비를 죽여서 뿌옇게 만든 겁니다. 이 필요한 피부만 이마에 있는 주름도 잔주름도 많이 없어져 보이네요. 물론 이제 피부의 질감을 살리면서 피부가 좋게 하고 피부의 질감을 새로 그리는 방법도 아예 있어요. 피부 보정하는 방법 중에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피부의 이 붉은기들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은 역시나 제가 아까 칠한 브러쉬 부분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 피부에 있는 빨간색이 문제지 않습니까? 얼굴에 붉은기가 돌기 때문에 빨간색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색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은 뭐 무슨 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빛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보색인 초록색을 섞으면은 노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빨간색, 초록색 섞으면, 예, 여기 있는 지존 답변 있죠? 이미 찾아봤어요. 지존 답변, 지존이 해준 답변입니다. 예, 빨간색 빛이랑 초록색 빛이랑 섞으면 무슨 색깔 돼요? 예, 노란색이 됩니다. 가산 혼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으면 노란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피부가 노란 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초록색을 갖다가 채우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헐크 같아 보이겠죠. 왼쪽에 보이시죠? 헐크라기보다는 그래요. 그쵸? 피오나 공주 그쪽 그분 예, 약간 그 느낌 나는데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그러면 초록색을 진하게 하지 않고 옅게 조금 옅게 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전 사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직 밝기나 그런 건 조정 안 한 상태거든요. 피부톤에 대해서 보면은 붉은기가 많이 잡혔죠.
노란색으로 좀 보이거든요. 물론 약간 제가 설정을 갖다가 과하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살짝 초록색 빛이 돌 수도 있는데, 예, 밑에 초록색 티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있는 붉은 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슬쩍슬쩍 넣는 거죠. 물론 뭐 붉은색이 아닌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초록색을 넣으면 안 됐었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피부는 역시나 광이 나죠. 광이 난다는 얘기는 색이 밝다라는 거죠. 얼굴 낯빛이 밝다라는 거죠. 노출을 조금만 높여주겠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만요. 조금 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고무 피부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 보시죠. 예, 이제 완성됐습니다. 얼굴만 조금 티가 많이 나게 보정을 했는데 보시면은 얼굴에 붉은기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정을 대충 했네요. 얼굴에 흉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어졌고요. 하지만 안경테나 뭐 머리카락의 디테일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모공이라든지 수염 자국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안 보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100% 확대한 다음에 보정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냥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쉽죠?